일단 최순원 교수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대전에서 태어나셨고 2012년 칼텍에서 학부를 마치셨고 한국으로 치시면 08학번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혹시 미국에는 언제 그러면 이주를 하신 겁니까? 몇 살 때? 저는 2006년에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 미국에 갔죠. 네. 그렇군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대전에서 다니셨습니까? 네, 대전과학고 나왔습니다. 네, 대전과학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서 2018년에 피직스 박사를 받으셨고 버클리에서 포스닥을 하셨고 작년에 MIT에 조교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컴퓨팅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 실적을 내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분들 중에 아마 이 퀀텀 쪽에서는 라이징 스타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퀀텀 머신러닝을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빙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그거보다는 다른 토픽으로 약간 애널로그 시뮬레이션 쪽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아마 조만간 또 한국에도 한번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퀀텀 머신러닝 쪽으로 별도의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세미나를 해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환 교수님은 현재 그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 이런 쪽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융합 분야 그리고 그 퀀텀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컨트롤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최순원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좋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MIT 최순원이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Benchmarking Analog Quantum Simulators Based on Emergent Randomness라는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퀀텀 머신 러닝 쪽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가장 최신 연구 발표를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장 최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퀀텀 머신 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또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발표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또 다음번에 또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혼자 한 연구는 아니고요. 이제 이론도 있고 실험도 있고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콜래보레이션을 한 일이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바로 그냥 인터럽트를 해주세요. 저는 좀 인터랙티브한 그 발표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손을 드시고 계시면은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터럽션을 하셔도 좋고요. 예. 또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인터럽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퀀텀 네, 인포메이션 사이, 네. 네, 채팅창에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왜 이제 중요한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 퀀텀 컴퓨테이션, 그리고 양자 계측, 그리고 퀀텀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연구하면서 저 기초 과학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퀀텀 그래비티 이제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퀀텀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이제 메인스트림 이제 티어리 어프로치가 되었고요. 또 응집물리 시스템, 컨덴스 매터 시스템에서도 어떤 양자 상태는 이제 엔탱글먼트 스트럭처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양자 통계학에서도 그리고 양자 혼돈 이론, 이제 케이오스나 서머라이제이션에서도 이제 엔테이먼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초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링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거죠. 실험적으로 우리가 슈퍼컨덕팅 큐빗이나 트랩드 아이언 혹은 이제 울트라코드 아톰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퀀텀 컴퓨팅 디바이스를 실제로 계산을 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실험과 이론이 굉장히 가깝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제 실험에서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던 이론을 검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이제 발견하기도 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관측 결과를 이론가들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실험을 이제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면서 실험과 이론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사이클을 하는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왜 이제 익사이팅한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는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 분야의 이제 교집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non-equilibrium physics, 이제 응집물리고요. 이 응집물리 분야에서의 핵심은 이제 입자의 개수가 많이 모였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날까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브랜치는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티어리, 양자 정보 이론이죠. 여기서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토콜을 새로 개발하는 거죠. 이런 메인 툴셋으로는 이제 텐서 네트워크 이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브랜치는 이제 AMO 피직스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는 이제 말하자면 실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원자, 분자, 그리고 광학, 그리고 말하자면 레이저죠. 이제 이런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양자 정보 이론을 실험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드리븐 디서페리 다이나믹스, 이제 퀀텀 메카니컬 다이나믹스 어떻게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실험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응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너무 추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했던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양자 정보 이론과 이제 아토믹 피직스의 사이쯤 되는 거죠.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퀀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양자 신경망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는 개념과 이제 리노멀라이제이션 그룹이라는 응집물론에서의 이론이 이제 아주 간결하게 컴팩트하게 실험적으로 구현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조금 더 최근에 지난 한 2, 3년간에는 우리가 양자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을 응집물리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양자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양자역학적 유니터리 이볼루션과 아니면 그 environment가 measure하는 measurement 상황에서 어떻게 인포메이션이 플로우를 하는지, 이 인포메이션 플로우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응집물리와 AMO 사이에 있죠. 이제 어떻게 새로운 물질의 가령 이제 타임 크리스탈 같은 이제 시간 결정 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연구에 대해서 과거에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얼마든지 저는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라는 주제인데요.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장비를 만들죠. 퀀텀 디바이스를 만들어요. 그게 뭐 원자 하나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컨트롤 디바이스가 또 이제 붙어 있겠죠. 컴퓨터가.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컨트롤 디바이스가 우리가 피지컬하게 바꿀 수 있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전기장, E 필드, 뭐 자기장, 레이저 세기, 오메가, 아니면 레이저 프리퀀시 이런 이렇게 튜닝 납들이 있겠죠. 이제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션의 아이디어는 이런 튜닝 납을 적당히 잘 활용을 해서 이 퀀텀 디바이스의 이펙티브 다이나믹스가 해밀토니안이 우리가 원하는 해밀토니안이 되게끔 엔지니어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해밀토니안, 원하는 양자역학적 시스템을 퀀텀 디바이스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어프로치는 이미 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가 퀀텀 가스 마이크로스코프죠.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이제 스탠딩 웨이브를 활용해서 이런 계란판 같은 포텐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포텐셜 상에서
원자들이 이제 hopping을 하게 됩니다. 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떠다니게 되죠. 이것을 이용해서 마치 물질 내에 전자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양자역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어프로치죠. 좀 더 최근에는 리드버그 아톰 어레이라는 이제 어프로치가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어프로치는 레이저 트위저를 이용해서 원자 한 개 한 개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배열을 하고 그 원자 하나의 안에 이제 전자 상태가 바닥 상태에 있느냐 혹은 이제 흥분 상태에 있느냐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퀀텀 슈퍼포지션을 만들고 또 이제 리드버그 스테이트라고 이제 그 주양자수가 큰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원자들 사이에 인터랙션을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어프로치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안재욱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연구를 방향을 이제 선행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초전도 서킷이 있고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다른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는 이제 트랩드 아이언 그리고 또 이제 MD 센터 같은 솔리드 스테이트 스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퀀텀 서머라이제이션, 우리가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 퀀텀 가스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하버드에 있는 마커스 브라이너 팀에서 실험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콜드 아톰을 이용해서 이제 스핀들이 어떻게 이제 스핀들의 매니 스핀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트랜스포트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 또 이제 시간 결정 같은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익조틱한 어떤 퀀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또 이제 양자상이라든지 상전이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양자 정보 과학 분야 중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죠. 이제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양자 그 시뮬레이션에서 다음 단계는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 단계는 이제 프리시전 퀀텀 시뮬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proof of principle experiment였죠.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demonstrate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걸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아날로그 양자 시뮬레이션에서의 필요한 툴셋들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 툴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실험에서 주어진 이제 어떤 이제 튜닝 납들이 있어, 뭐 전기장, 자기장, 뭐 다른 뭐 레이저 세기 이런 튜닝 납들이 있겠죠. 이런 걸 활용해서 원하는 해밀토니안으로 이걸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해밀토니안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벤치마킹 앤 캐릭터라이제이션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자 디바이스가 있을 때 그게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튜닝 나비에 약간 좀 잘못 캘리브레이션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작동할 수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노이즈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튜닝 나비 캘리브레이션은 잘 됐는지 이렇게 캐릭터라이즈하는 툴셋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measurement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자 디바이스들은 이제 뭐 범용 유니버설 퀀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어요. 이런 제한된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measurement 프로토콜 이 부분도 이제 머신러닝이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베이직 툴이 아니라 좀 더 당장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양자 정보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인터레스팅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시스테매틱한 어떤 당면 과제라기보다는 이제 플랫폼 디펜던트하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제 디테일이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리서치 방향이겠죠. 저는 이러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IT에는 이제 샹카이 선이라는 이제 학부생이랑 이제 디 루오라는 이제 i5 펠로우랑
이제 해밀토니안 엔지니어링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딜로 이제 아이파이는 이제 MIT에 있는 이제 머신러닝 센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밀토니안을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프로미싱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니엘 마크라는 제 대학원생과 하고 있는 이제 벤치마킹 캐릭터라이제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다시 데니엘 마크랑 이제 민 트란이라고 이제 포스닥인데 measurement protocol 이 부분도 이제 요새 각광받는 이제 classical shadow tomography라는 이제 양자 머신 러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많은 옵저버블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머신 러닝 관련된 일이고요. 이와 별도로는 이제 MIT에 있는 블라단 뷰레티지라는 분이 리드버그 아톰 어레이를 지금 실험적으로 개발 중이신데 이분과 함께 이제 응집물리 분야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익조틱한 이제 상전이 현상 중에 deconfined quantum critical point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MIT에 계신 이제 응집물리 교수의 이제 센터 토다들이라는 분이 이 그런 개념을 창시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맥스 멜리스키라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랑 협력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블라단 블레티지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양자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deconfined quantum criticality를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연구 결과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마도 이제 몇 줄 내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다 발표드리진 않고 그 중에서 이제 벤치마킹 앤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데니얼 마크랑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벤치마킹이 뭘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큐빗을 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큐빗이 이제 0으로 다 시작을 했다면 어떤 유니터리 이볼루션을 해서 복잡하고 이제 엔탱글먼트가 많이 있는 어떤 웨이브 펑션을 만들고 싶겠죠. 근데 실험에서는 에러가 많아요. 이제 에러가 일어나서 이제 원하지 않는 스테이트를 만들거나 혹은 어떤 믹스드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프로버빌리스틱 믹스처가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원하는 스테이트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파라미터든 캘리브레이션이 잘 돼 있느냐, 이거를 정량화하는 건데요. 이 정량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피델리티를 측정하는 겁니다. 피델리티는 이 실험에서 만든 그 양자 상태랑 우리가 원하는 양자 상태의 오버랩인데요. 피델리티가 1이면 완벽하게 그 원하는 상태를 만든 거고요. 피델리티가 0이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그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스테이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챌린지가 한데요. 이 피델리티가 얼마인지를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일단 되게 그냥 나이브한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나이브한 방법은 말 그대로 실험에서 프로듀스 되는 로 익스페리먼트가 어떤 스테이트를 만들었는지 피겨 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맵아웃을 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랑 맞는지 이제 단순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실험에서 우리가 로 익스페리먼트라는 퀀텀 스테이트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해요. 예를 들면 G 방향으로 이제 모든 큐빗을 측정을 해요. 이 측정을 하면은 이제 이의 n승계 이제 다른 아웃컴이 있겠죠. 이제 바이너리 01010 이렇게 아웃컴이 나올 테니까. 이의 n승계 아웃컴이 있는데 걔네들의 그 확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1 over 2 to the n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우리가 다 알려면은 2의 n승보다 훨씬 많은 거의 4의 n승 정도 되는 메저먼트를 해야만 이런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측정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실험에서 기술한 이제 스테이트가 density matrix라는 이제 매트릭스로 기술이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 베이시스로 측정을 해서는 여기 대각화된 대각선에 있는 이제 diagonal element만 계산할 수가 있지. 오프 다이거널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측정 한 가지 베이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오프 다이거널 엘리먼트까지 다 알려면은 우리가 베이시스를 바꿔야 되는데 3의 n승계에 서로 다른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적어도 6의 n승계에 이제 메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큐빗이 10개만 되더라도 이게 뭐 이제 10의 그러니까 1억 번이죠. 이제 1억 번의 메저먼트를 해야 되는 거고
매점만 한 번 할 때마다 1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아날로그 시뮬레이터 중에는 1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제 적당히 1초가 걸린다고 해도 이제 2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큐빅 10개 정도 시스템은 이제 요즘 테크놀로지로는 이제 완전 이제 첨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스테이트를 프리페어 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이렇게 많은 메저먼트가 필요한 거죠. 이런 개념을 샘플 컴플렉시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10개의 큐빗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계산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실험에서 어떤 스테이트를 만들었는지 측정을 너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개념을 샘플 컴플렉시티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양자 머신러닝에서 파퓰러한 그 테크닉 중에 하나의 섀도우 토모그래피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섀도우 토모그래피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이제 피델리티를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험을 로 익스퍼리먼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바로 측정하지 말고 어떤 이렇게 랜덤하게 추스된 유니터리 이볼루션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한 유니터리 이볼루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요. 측정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01, 01, 01, 110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적어둡니다. 내가 어떤 유니터리 이볼루션을 어떤 퀀텀 서킷을 가했는지 U1, measurement outcome Z1.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인디펜던트한 U2를 정해서 어플라이하고 메저먼트를 합니다. Z2. 사실상 이거는 이제 랜덤한 베이시스로 메저먼트 하는 거죠. 이렇게 M번 반복을 해서 M개의 샘플을 얻으면 이 M개가 시스템 사이즈에 익스포넨셜하게 많지 않더라도 클래시컬 컴퓨터를 이용해서 에피션트하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피델리티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제 피델리티에 대한 이제 unbiased estimator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에스티메이터의 그 statistical mean이 이제 샘플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컨버지를 하게끔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이런 클래시컬 섀도우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면 많은 메저먼트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피델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런 방법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는 이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말한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는 지금 이제 레이저가 있고 이제 파티클이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이런 랜덤 유니터리 이볼루션이나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뭔가 이제 간극이 있죠. 우리가 뭐 랜덤 유니터리 서킷을 어플라이 하려면은 뭐 범용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기술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샘플 컴플렉스가 좋은 그런 벤치마킹 메소드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바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상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새로운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는지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아날로그 디바이스라 하면 그러면 어떤 실험 장치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는? 실험 장비라고 보실 수 있죠. 네. 이게 물리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리 실험. 네. 과거에 그 파인만 교수가 얘기했던 퀀텀 시스템을 가장 시뮬레이트를 잘할 수 있는 것이 퀀텀 컴퓨터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 파인만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시뮬레이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예. 양자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트하는 거죠. 예. 네, 이게 이제 잘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좀 잘 안 풀리는 어떤 종류의 피직스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요? 뭐 배경적인 질문이겠네요. 네, 물질의 특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죠 고온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 그대로 물리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물리 네. 실험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제 화학 반응 같은 거를 말 그대로 화학 실험을 해야 화학 반응을 되는 건데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 굉장히
그 활용 가치가 크죠.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데도 쓰인다고 하고 뭐 이제 암을 고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게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든 것 같고요. 이제 좀 기초 과학이라는 면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특성을 이제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채팅창에. 네. 유니터리 변환 사이의 관계는 그냥 랜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서로 오소고날 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 라고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예, 그 클래시컬 섀도우라는 그 어프로치에서는 그 유니터리가 랜, 그 orthogonal하다는 개념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특정 통계학적인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이제 유니터리는 이제 유니터리 스페이스 이제 SUN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그룹 스트럭처에서 uniformly distributed 된 스트럭처로 이제 샘플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 다음 그 다음 슬라이드 몇 장에서 아마 조금씩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저희 그 전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6의 n승 정도의 어떤 샘플 컴플렉시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럼 기존에 이거는 완전 나이브한 거고 그러니까 좀 개발된 뭐 어떤 컴플렉스한 그런 토모그래피에서 네. 나오는 그런 샘플 컴플렉시티랑 샤도우 토모그래피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해드릴게요. 이 로 익스페리먼트가 진짜 arbitrary하고 이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6의 n승, 정확히 말하면 계산을 좀 더 잘해보면 이제 12의 n승인데 그거보다 좋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펀더멘탈한 거여서 그거보다 좋게는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이제 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prior knowledge가 있으면 그럼 prior knowledge를 이용해서 좀 더 efficient하게 토모그래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prior knowledge가 뭐냐에 따라서 토모그래피가 이제 방법도 다르고 옵티멀인지 아닌지도 이제 뭐 증명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이제 복잡하죠. 클래시컬 섀도우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이 굉장히 최근 결과고 이제 특수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토모그래피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 익스페리먼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로 익스페리먼트가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면 어떤 observable expectation value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테이트랑의 오버랩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디듀스 할 수 있게끔 approximate한 이 description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로 익스페리먼트 자체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로 익스페리먼트로 파생되는 observable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끔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토모그래피라기보다는 이제 learning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답변이 됐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저 혹시 오늘 발표 시간 제한이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뭐 한 거의 시간 없나요? 네. 정도인데 뭐 조금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질문이 많으면 좋고요. 또 사실 내용을 다 커버하는 것보다 이제 커버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일부는 이제 슬라이드를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요. 이제 스피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emergent randomness인데 그 제가 이 파트 1에서 emergent randomness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인 면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현상을 저희가 emergent randomness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emergent randomness를 어떻게 활용해서 퀀텀 디바이스를 벤치마킹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emergent randomness는 이제 universal phenomen이에요. 이 universal phenomen이라는 게 뭘까요? universality가 뭘까요? 이제 물리에서는 많은 경우에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디테일이랑 관계없이 뭔가 임포턴트한 어떤 공통된 특성이 이제 물질들에서 내재적으로 이제 이게 emerge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의 이제 heat capacity를 이제 연용량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온도에 관해서 특정을 해보면은 서로 다른 물질이 적당히 이제 K 캐파시티랑 템퍼러처를 리스케일 하면은 하나의 커브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완전히 다른데 이제 같은 특성을 되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히 캐파시티를 결정짓는
물리학적 법칙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게 theory가 다 똑같아요. 물론 이 숫자는 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 curve 위에 오게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이 유니버설 피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익소틱한 유니버설 피처가 있어요. 우리가 양자 상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은 상전이 이제 포인트에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제 correlation length는 이제 무한으로 가고 이제 correlation time은 이제 무한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런 universal scaling behavior 나오기도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양자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특정 모델의 그런 모든 마이크로스코픽한 디테일까지 다 똑같이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고 적당히 중요한 특징만 맞으면은 나머지 특성은 다 유니버설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그게 유니버설한 거죠. 근데 이런 유니버설 피처가 이제 out of equilibrium, far from equilibrium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동적인 상황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hermalization, 열화 현상입니다. 열화 현상인데 퀀텀 thermaliz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시스템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스핀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남은 그 유니버스로부터 완벽하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이니셜 스테이트가 엔탱글먼트가 없고 없는 어떤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이제 반은 업, 반은 다운 이런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때 이 스핀들끼리 인터랙션을 딱 키고 걔네들 양자역학적인 어떤 유니터 이볼루션을 고려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울 때 슈레딩거스 이쿠에이션에 의해서 얘네들의 이제 동력학이 결정이 되겠죠.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은 유니터 이볼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퓨어 이니셜 스테이트면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고 퓨어 이니셜 스테이트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계역학을 배울 때 이런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배우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화 현상이 일어나고 서멀라이제이션이 돼서 서멀 이퀄리브리움으로 가게 됐죠. 그럼 서멀 엔트로피가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제 엔트로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모순되는 거죠. 이 퀀텀 서멀라이제이션의 이 두 개를 합치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졸루션은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 전체를 보면 엔트로피가 있을 수 없고 양자역학 방식대로 엔트로피가 없는 하나의 퓨어 스테이트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서로 엔탱글먼트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부 सब시스템 A를 보게 되면 그 A가 나머지랑 엔탱글드가 돼 있어서 이 엔탱글먼트 엔트로피 때문에 엔탱글먼트 엔트로피가 마치 서멀 엔트로피처럼 작용을 해서 로컬 सब시스템을 이제 서멀 스테이트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 그래서 로컬하게는 이제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나타나지만 글로벌하게는 퓨어 스테이트다. 라는 게 이제 퀀텀 서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인트레스팅한 거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든 관계없이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디테일에 관계없이 सब시스템은 항상 이 서멀 이퀄리브리움이고 그거는 어떤 सब시스템을 속하든지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를 택하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니버설 페노메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सब시스템만 고려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퀀텀 디바이스들을 개발을 하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퀀텀 디바이스에서는 일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엔포인트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부분만 아니라 나머지조차도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때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유니버설 비헤이비어는 없을까? 이게 저희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적인 방법을 계산을 해요. 기존까지는 sub시스템의 스테이트를 위해서 우리가 sub시스템 reduced density matrix를 계산을 해요. 이제 나머지가 inaccessible 하다고 하고 이제 trace out을 해서 subsystem density matrix만 계산을 하는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measurement를 고려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entangled wave function이 psi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subsystem A랑 subsystem B로 나누어요. 그래서 subsystem B에서 어떤 local measurement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measurement outcome이 나오겠죠? 그럼 measurement outcome에 따라서 wave function이 collapse하고 우리가 측정을 행하지 않은 subsystem A는 어떤 특정 pure state에 남게 될 겁니다. 그 pure state는 일반적으로 측정을 한 부분에 이제 outcome에 dependent 하겠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다른 probabilistic한 outcome이 나오고 이제 다른 wave function이 나오겠죠. 무한히 많이 반복을 하면 결국 2의 nb승계의 이제 outcome이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A는 어떤 pure state가 있을 거예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A 시스템, sub시스템 A를 describe하는 pure state에 대한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probability는 각각의 이제 corresponding한 이제 measurement outcome에 대한 probability가 되겠죠. 이런 ensemble of state를 저희는 projected ensemble이라고 부릅니다. 이 projected ensemble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subsystem A를 계산을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퀀텀 스테이트, 글로벌한 퀀텀 스테이트가 주었을 때 우리가 그 subsystem A에 대해서 이제 앙상블한 스테이트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앙상블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통계학적인 특정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가령 이제 스테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psi A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observable O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하면 그 expectation value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도 구할 수 있고 이제 variance, skewness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아마 히스토그램도 이제 플러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가 information theory의 quantity를 이 프로젝트 앙상블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quantify 하기 위해서 이제 이 wave function의 이제 first moment mean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 wave function element들의 이제 size, 해서 이제 density matrix에서 걔네들을 확률적으로 다 평균을 내주면은 이 자체가 reduced density matri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프레임워크에서 생각했던 reduced density matrix가 projected ensemble의 first moment으로 recover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퀀텀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이 reduced density matrix가 또 universal value를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앙상블이 있으니까 이런 mean value뿐만 아니라 second moment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wave function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벡터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tensor product 제곱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third moment 이제 세제곱 이제 일반적으로 K승의 이런 케이스 모먼트, 스태티스틱 모먼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은 first moment는 퀀텀 서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어떤 universal behavior를 갖는데 이런 higher moment도 universal behavior를 가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답을 하는 게 저의 연구인데요. 좀 더 인투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subsystem A가 큐브의 한 개인 경우, 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네. 그 이제 해밀토니안이랑 그러면은 저희가 그 가해주는 유니터리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지금 HA라고 써져 있는 저. 예. 여기서 HA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요. 말하자면 HA는 사실 뭐 로그의 이제 로 베타로 정의되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자체가 데피니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subsystem A를 어떻게 정하든지 HA가 다 같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헷갈리게 돼 있네요. HA니까 이제 A에 디펜던트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H가 있어가지고 subsystem A를 어떻게 정하든 간에 다 똑같은 HA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유니버설한 값을 갖는 거죠. 싱글 큐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말하자면 이제 메저먼트 B에서의 메저먼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subsystem A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런 블락 스피어에서 힐버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퀀텀 서머라이제이션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인피니트 템퍼러처를 본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reduced density matrix가 maximally mixed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유니버설하게 이제 템퍼러처가 인피니시니까 이제 maximally mixed 되겠죠. 블락스피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벡터들의 평균값이 블락스피어의 중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은 위, 반은 아래로 있는 것도 평균값이 아래, 그 중간이고 이제 이쿠에이터를 통해서 디스트리뷰트 된 것도 중간값이 가만이고 혹은 이제 블락스피어에서 이제 랜덤하게 디스트리뷰트 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경우에 density matrix는 똑같지만 분명히 얘네들은 스태티스컬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앙상블을 인트로듀스 하면은 density matrix로는 캡처할 수 없는 이런 류의 이제 statistical property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정보 이론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퀀텀 스테이트 K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일반 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은 이 블락스피어 혹은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양자 상태들이 얼마나 유니폼하게, 얼마나 균등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느냐를 퀀티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K 디자인에서 K는 이제 인티저인데요. 이제 정수인데, 이제 이게 얼마나 더 유니폼하냐를 이제 계산하는 거고, 이제 K 번째 모먼트가 유니폼하게 똑같은 앙상블을 우리는 K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앙상블 2 스테이트를 계산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up, down 혹은 0, 1 각각의 probability가 50-50예요. 이 경우에 이 앙상블의 평균값, mean 값은 중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원 디자인입니다. 이제 유닛 이제 이런 거를 퀀텀 스테이트 원 디자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원은 이제 첫 번째 모먼트 mean 값이라는 거죠. 왜냐? mean 값이 maximally mixed state랑 똑같으니까, 혹은 이제 이 블락스표에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된 거랑 mean 값이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variance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how random이 uniformly distributed 된 거랑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up-down measure 그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x expectation value를 하면은 그 전부 다 x expectation value가 0이에요. 그러니까 variance가 0이죠. 근데 만약에 이 블락스피어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다면 variance가 0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앙상블은 이제 하 랜덤에 비해서 x expectation value의 variance가 하보다 작고, 반대로 z 방향을 따지면은 이 variance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second moment가 하 랜덤이랑 다릅니다. 유니폼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to design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스테이트가 4개가 있으면 이렇게 평균값도 중간이고 얘네들의 variance도 이제 fluctuation도 하 랜덤이랑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third moment는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트가 6개가 있거나 더 많아지면은 이제 그런 higher moment도 우리가 다 유니폼하게 같이 이제 유니폼이 디스트리뷰트 된 것처럼 이제 레플리케이트 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의 개수가 파이나이트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 랜덤을 가지려면 무한히 많은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유니폼에 디스트리뷰션을 해야겠죠. 이런 개념을 이제 퀀텀 스테이트 K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가 높을수록 더 균등하게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퍼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지금은 이제 큐빗 한 개의 블락스피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고, 이게 매니 바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도 이제 정의낼 수가 있어요. 이제 n 큐빗 시스템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게 조금 abstract한 부분인데, 만약에 랜덤하게 스테이트가 2 to the n승계가 있으면은 그 앙상블은 roughly approximate 한 1 디자인 됩니다. 하지만 2 디자인은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랜덤하게 2n 승계만큼 2 to the 2n을 하면은 얘가 approximate하게 이제 2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2 to the kn승을 하면 이제 k 디자인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스테이트들의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디자인을 폼하는 건 아니에요.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지 않고 한쪽 코너에 몰려 있으면은 그러면 디자인이 아니겠죠. 수학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웨이브 펑션을 이제 k 번째 이제 상으로 해서 이제 평균을 낸 값이 하 랜덤 값이랑 비교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 랜덤 앙상블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픽처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어떤 웨이브 펑션이 주어졌을 때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스테이트들을 앙상블을 계산하고 그 앙상블에 대해서 statistical property를 계산했을 때 평균값은 reduced density matrix에 해당하고 퀀텀 서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reduced density matrix는 서브시스템을 어떻게 선택하든 관계없이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conjecture는 제 클레임은 이 mean value뿐만 아니라 higher moment까지도 전부 다 유니버설한 밸류로 컨버지를 하고 그 유니버설한 밸류는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가 되는 밸류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온도가 temperature가 infinite인 경우 혹은 어떤 conserved quantity라든지 conservation 그 constraint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저의 클레임입니다. 네. 그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웨이브 펑션을 실험실에서 구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실험실 그 웨이브 펑션의 일부를 측정을 했을 때 측정하지 않은 부분의 웨이브 펑션이 마치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균등하게 랜덤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통계적으로 이제 구분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게 저의 컨젝처예요. 이런 컨젝처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논문을 쓰고 나서 저희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컨젝처가 맞는지 이제 컨펌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몇 개의 특정 경우에 대해서 1D의 시스템, 2D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토의 모델에서는 이게 저희 컨젝처가 사실이라는 거를 이그젝트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도 했고요. 실험적으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맞는 결과가 있고요. 실험적으로도 이제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는 저희 컨젝처를 한 이후에 이제 다른 그룹에서도 팔로우업 스터디를 해서 이제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결과만 보면 이제 아이징 이제 모델 이제 일반적으로 케이어틱한 퀀텀 다이나믹스를 고려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케이어틱한 퀀텀 다이나믹스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랑상부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모먼트를 계산을 해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그 컨젝처대로 컨버지를 하는지 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시간 타임 에볼루션이 될수록 이 컨버지 이 디스턴스가 0으로 가는 것 보이시다시피 이제 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값이 k가 1일 때뿐만 아니라 k가 2, 3, 4 이런 하이어 모먼트에 대해서도 다 디스턴스가 이제 디케이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뉴메리컬한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인투이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싱글 큐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라스피어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다른 메저먼트 아웃컴 B에 대해서가 이제 각각의 포인트인데 이게 블라스피어에서 이제 유니폼하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는 이제 양자 정보 이론과 그리고 이제 통계 물리학적인 부분을 이제 합치는 내용이죠. 네,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Emergent K-Design이라는 그런 유니버설리티를 컨젝처를 했고요. 몇 가지 솔버블 모델에 대해서 증명을 했고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실험적으로도 검증을 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theorem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피지컬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이제 벤치마킹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래시컬 섀도우라는 방법은 이 randomly chosen unitary를 하고 측정을 하는 건데요.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unitary가 그냥 randomly chosen 해야 될 뿐만 아니라 uniformly randomly chose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uniformly random하게 해서 random한 unitary를 chose를 해서 measurement를 하면은 상식선에서 이게 random state니까 모든 measurement outcome이 약간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1/2gn의 probability로. 근데 막상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의 probability가 서로 다른 measurement outcome probability가 정확히 다 똑같지 않고 어떤 것들은 더 이제 more likely하고 더 less likely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레이저 스페클 패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온라인에서 발표를 하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칠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끝에서의 스팟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브라이트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여요. 이 패턴 같은 거를 이제 레이저 스페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은 이런 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공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표면이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라이트 패스가 오냐에 따라서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있어서 간섭 효과가 있어서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이제 웨이브 펑션에서도 있어서 메저먼트 아웃컴이 모든 비스트링에 대해서 유니폼한 게 아니라 일부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스페클 패턴이 이제 양자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양자 장비에서도. 질문 근데 이런 하나만 드려도 것들 되나요? 네, 여보세요? 그 스페클 패턴에서 그러면은 저 어떤 빛의 세기가 그냥 probability랑 대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인텐시티는 앰플리튜드 스퀘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빛의 그 브라이트니스가 프로버빌티랑 대응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게 재밌는 게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플럭추에이션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값이 노멀라이즈가 돼서 어떤 유니버설 넘버가 나와요. 네, 랜덤하게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실험에서는 이게 노이즈가 있겠죠. 이 노이즈가 있으면은 이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스페클 패턴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유니폼하게 1/2 n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실험을 할 때마다 다른 스페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러가 한 번 있으면은 이 스페클 패턴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인코히런트하게 다 더하면은 이렇게 스페클 패턴이 없는 거죠. 이 비유를 들자면은 이 스페클 패턴은 레이저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랜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소스가 인코히런트하기 때문에 이제 스페클 패턴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베리언스를 계산하면은 2가 나오고 1이 나옵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이제 유니터리를 이벨루에 했는지를 계산을 하는 아이디어를 구글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리니어 크로스 엔트로피 벤치마크라는 거를 개념으로 인트로듀스 했는데요. 자, 여기 공식을 보시면은 P1Z는 Z라는 어떤 아웃컴이지 Z는 이제 비스트링이에요. Z라는 아웃컴을 실험에서 얻을 확률이 P1.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퀀텀 스테이트를 계산을 했다면은 Z를 얻을 확률이 P0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을 곱해서 모든 Z에 대해서 더하고 이제 2의 n승을 노멀라이즈하고 1을 빼주는 이 콘티티예요. 만약에 P0랑 P1이 똑같다면 이 P1이 P0랑 똑같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1을 빼주면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2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P0랑 P1이 인디펜던트 하다면 이 값이 1이 됨으로써 이 값이 1이 됨으로써 이게 피델리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피델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론 연구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그냥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이제 증명 가능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우리가 랜덤 유니터리를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랜덤 유니터리를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헤전스 타임도 높아야 되고 이제 컨트롤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션에서는 하기가 힘들죠. 이때 나오는 아이디어가 저희가 최근에 클레임을 하는 Emergent Randomness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랜덤 유니터리로 이볼루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해밀토니안의 어떤 내추럴한 케이어틱한 이볼루션을 하고 나서 또 웨이브 펑션을 얻고 이거 전체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념상 측정을 A 파트, B 파트로 나눠서 마치 B 파트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A 파트를 측정을 하는 걸로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 실험에서는 다 측정을 하겠지만 그러면 B 파트를 먼저 측정하고 났을 때 A에서 웨이브 펑션이 저의 emergent randomness 컨젝처가 맞다면 랜덤 이제 웨이브 펑션처럼 보이고 랜덤 웨이브 펑션이면은 이제 거기서 스페클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서브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스페클 패턴을 우리가 실험에서 에러가 있을 때 바뀌는 스페클 패턴이랑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얼마나 에러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저희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서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 00000을 실험의 내추럴한 케어틱 이볼루션으로 하고 모든 큐빗을 다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저먼 아웃컴을 측정을 하고요. 이런 측정도 한 가지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요. 한편으로는 클래시컬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상적인 경우에 각각의 측정 결과가 어떤 확률로 일어나는지를 이제 브루포스로 계산을 합니다. 이 퀀텀 시스템이 너무 크면은 이걸 클래시컬하게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엑스포넨셜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퀀텀 시스템에 대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의 포뮬라랑 이 포뮬라랑 살짝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이게 분모가 생겼죠. 이 포뮬라를 이용을 해주면 이 emergent randomness에 의해서 랜덤 유니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 포뮬라가 피델리티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프루프가 사실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FC라는 이제 저희 벤치마크가 피델리티가 같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여기 이제 approximate 사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두 개 어썸션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unitary to design이 이제 emerge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chaotic dynamics에서 이제 operator scrambling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 어프로치가 다른 그 구글의 어프로치보다 좋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랜덤 유니터리 서킷 같은 거를 엔지니어 해가지고 적용할 필요 없이 내추럴한 이볼루션에서 마치 퀀텀 서머다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물리 법칙으로
유니버설하게 일어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가 numerical demonstration 했습니다. 이제 random unitary circuit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이제 노이즈 레이트에 따라서 이제 fidelity가 디케이하게 되는데 이제 서로 다른 컬러는 이제 노이즈 레이트이 다른 경우고요. 실제 fidelity는 여기 이제 dashed line인데 보시다시피 구글에 이제 XEB 포뮬라를 쓰면 뎁스가 충분히 길 때는 잘 맞지만 뎁스가 작을 때는 이게 많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뮬라를 쓰면 이제 이 피델리티가 이제 실제 피델리티를 잘 따라가고요. 뿐만 아니라 구글 방식으로는 적용 불가능한 일반적인 어떤 스핀 체인이라든지 이런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에서도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잘 피델리티를 리커버한다는 걸 알 수가 또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나요? 예, 근데 이 뎁스가 그러니까 뎁스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더 유니터리 2 디자인에 가까워진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구글에서도 유니터리 2 디자인을 보장하면은 그게 피델리티가 되는 것도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건 증명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둘 다 같은 이제 그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도 유니터리 2 디자인을 보장하면 되고 구글도 2 디자인을 보장하면 되는데 왜 그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구글은 이 서킷이 충분히 커서 이게 뎁스가 커서 전체 유니터리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니터리 2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 뭐냐면은 이 뎁스가 샬로우해도 메저먼트를 다 하면 전체에 대한 유니터리 2 디자인이 아니라 어떤 서브시스템에 대한 유니터리 2 디자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시스템의 유니터리 2 디자인을 댐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유니터리 2 디자인인 게 아니라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작은 뭐 이제 한 개의 큐빗이라든지 두 개의 큐빗이라든지 그 서브시스템이 유니터리 2 디자인이 되기만 하면은 저희 어프로치는 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쉘로우한 데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전부 다 유니폼하게 에러가 있지 않고 만약에 로컬하게 좀 몰려 있는 경우면은 뭐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못 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설명상 이제 그러니까 서브시스템에서 유니터리 2 디자인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게 특정 서브시스템에서 유니터리 2 디자인이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유니버설 아까 그 서머라이제이션에서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어떤 서브시스템을 선택을 해도 유니버설하게 다 2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어디서 어느 서브시스템에서 나와도 저희 머슬은 작동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그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하나 궁금한 게 하나 거기 노이즈 서킷 말씀하실 때 그 네. 노이즈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외부 환경에서의 원하지 않는 인터랙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 컨트롤이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실험할 때는. 실험할 땐 그 부분을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럴 때 플랫폼마다 이제 노이즈 소스는 다른데요. 네. 이제 옵티컬 레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가 이제 완벽하지 못해서 생기는 노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 컨덕팅 큐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노이즈 소스가 뭔지 정확히 구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이즈가 더 낮춰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는 일단은 온도가 충분히 낮지 못해서 혹은 온도가 충분히 낮아도 이제 초전도체 자체의 이제 인트린식 온도가 이펙티블리 낮지가 않아서 거기는 쿼지 파티클들이 어떻게 엑시테이션들이 어떻게 노이즈를 만드는 기도 하고 또 사실 이제 또 되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디스커션이 되고 있는 게 우주에서 오는 이제 감마레이라든지 그런 이제 방사선들이 이제 큐빗의 라이프 타임을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샘플 컴플렉시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너무 테크닉하니까 넘어가자면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 적은 수의 측정을 하면서도 저희 어프로치가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작동이 가능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칼텍에 있는 리드버그 아톰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마누엘 앤드레스 그룹이랑 컬래보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실제 존재하는 퀀텀 시뮬레이터의 피델리티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10개의 아톰으로 이루어진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이제 strongly interacting 해모토니아를 구현을 했고요. 이제
이제 서로 가까이 있는 nearest neighbor interaction strength가 굉장히 큰 영역에 써 있고요. 이제 effective temperature가 이런 블록케이드 리즘 내에서 이제 인피니트 템퍼러처가 되게끔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커브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Y축은 fidelity고 X축은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을 돌린 이제 그 타임이 되겠습니다. fidelity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회색 그리고 빨간색 선 그리고 빨간색 점선 이렇게 세 가지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걸 보이는데요. 물론 노이즈가 있으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타임이 길어질수록 fidelity가 점점 디케이를 하겠죠. 자, 이제 회색 이제 그레이 포인트는 우리가 얻은 실험 데이터랑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유니터리 아이디어 케이스 사이에서의 fidelity estimator입니다. 저희 방법을 사용한 에스티메이터고요. 자, 나머지 빨간색과 핑크색은 이제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이즈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노이지한 다이나믹스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노이즈가 없는 아이디어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때 저희 방법으로 extract한 estimated then fidelity랑 또 실제 fidelity를 계산합니다. 실제 fidelity가 빨간 그 점이고요. 저희 방법을 이용한 게 이제 핑크색이에요. 보시다시피 빨간색과 핑크색을 비교를 하면 두 개 굉장히 잘 어그리를 하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노이즈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한 에스티메이터랑 실제 fidelity,랑 굉장히 가깝게 어그리를 한다는 거고요. 또 그 두 개의 커브가 실제 실험이랑도 어그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부분은 우리 노이즈 모델이 실험을 잘 모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에서의 fidelity도 아마 이 값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실제 fidelity, 실험의 실제 fidelity를 계산해서 우리가 하는 게 estimated fidelity랑 비교를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fidelity를 계산하려면 토모그래피를 해야 되고요. 혹은 그 섀도우 토모그래피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현재 가진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런 시스템에서의 매니바디 피델리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제 매니바디 피델리티 에스티메이터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하죠. 자,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시스템에서의 엔탱글먼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fidelity,가 감소를 하기 훨씬 전에 엔탱글먼트가 saturation 하죠. 그 말은 우리 타임이 이제 지금 마이크로세컨드 유닛으로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 퀀텀 게이트에 대한 타임으로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엔탱글먼트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 정도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코헤런스 그 1/e 타임이 이제 코헤런스 디케이 타임이 굉장히 엔탱글먼트 제너레이션 타임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실험 모델에서의 프레딕션이랑 이제 실제 실험에서의 프레딕션이랑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얼마나 fidelity,가 좋냐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실험 모델이 잘못된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 모델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면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이제 해밀토니안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실제로 해밀토니안의 우리 실험에서의 파라미터를 실제로 캘리브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그 y-axis는 저희 에스티메이터고요. x-axis는 이제 모델 시스템에서의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언제 이 에스티메이터가 맥시마이즈를 계산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버티컬 라인은 인디펜던트하게 측정된 그 해밀토니안 파라미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에스티메이터가 다 그 인디펜던트하게 에스티메이트된 파라미터에서 이제 맥시마이즈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저희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밀토니안 파라미터를 오히려 유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가장 최근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infinite temperature에서의 일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런 부분을 더 일반화시켜서 infinite temperature가 아니고 심지어 큐빅 시스템이 아닌 이런 퀀텀 가스 마이크로스코프에서도 적용을 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fidelity랑 저희 에스티메이트가 굉장히 더 어그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발표는 아마도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이카이브에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넘어가고요.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out of equilibrium phenomenal로 이제 universal randomness라는 게 emerge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universal randomness가 어떤 conservation law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finite temperature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기존에 잘 알려진 퀀텀 케이오스라든지 아이겐스테이트 서머라이제이션 하이포테시스랑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오늘은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활용해서 퀀텀 센싱을 할 수는 있는지, 계측을 할 수는 있는지, 또 퀀텀 이제 어드밴티지 익스퍼리먼트를 디자인할 수는 있는지, 퀀텀 스테이트 러닝이나 아니면 다른 옵저버블을 계산할 수 있는지, 머신 러닝 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그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오디언스 쪽에서.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은 그 이제 T가 그러니까 온도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렇죠. 물리에서 말하는 온도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테크니컬한 데피니션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걔가 해밀토니안 이볼루션이 있으면은 다이나믹스가 있고 그러면 로컬 서브시스템의 어떤 서멀 이퀄리브리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로컬 서브시스템에서의 서멀 이퀄리브리움의 그 템퍼러처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 템퍼러처가 제가 말씀드린 템퍼러처입니다. 네. 로컬 시스템이 주어지면은 그 온도를 그러니까 데피니트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 해밀토니안에 해당하는 이제 서멀 앙상블의 엔트로피가 주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브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그리고 그 서브시스템 엔트로피가 서멀 엔트로피랑 같다고 계산을 하면은 그 서멀 엔트로피를 값을 주는 템퍼러처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템퍼러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로컬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덴시티를 알면은 그러니까 로컬 해밀토니안을 아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걸로 온도를 유추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개념적인 얘기고 이제 실제 테크니컬하게 계산을 할 때는 전체 이니셜 스테이트의 토탈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이 토탈 에너지가 어떤 템퍼러처에 대응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이나믹스에서 에너지는 컨serve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의 토탈 에너지 양만 알면은 이제 그 이펙티브 템퍼러처를 굳이 덴시티 매트릭에서 계산하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념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테크니컬하게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서들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는 토탈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아까 리드버그 애tom 어레이 실험하실 때 그 실험을 그 하는 방법론이 어떤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엑사이테이션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론인가요? 어떻게 실험을 네, 하셨어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림이 아마 그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라색이랑 그 빨간색이 레이저 빔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빔을 세게 쏘고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빔이 트위저 어레이가 있으면은 그 교착 지점에 이제 인텐시티가 레이저 인텐시티가 굉장히 센 부분에 이제 아톰이 하나가 딱 잡히거든요. 요거 잡힌 걸 이제 레이저 트위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핑크색 빔을 움직이면 거기서 아톰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래서 이걸 원하는 위치에다가 아톰을 이제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톰 하나를 이제 줌인을 해보면, 네? 어떤 애톰을 쓰시나요? 구체적으로 원자로. 이 실험에서는 스트론튬 아톰을 썼는데요. 네, 이제 다른 원자로가 실험팀에서는 루비디움 아톰을 쓰기도 하고, 이제 아톰을 뭘 쓰냐가 이제 그 실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이 실험에서는 스트론튬 아톰을 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톰의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냐 익사이트 스테이트냐 이제 그걸로 이제 0, 1을 저장을 하고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였던 애를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0에서 1로 이제 트랜지션을 하려면은
그 트랜지션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레저넌트하게 이제 트랜지션 합니다. 물론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이제 레이저 하나를 가지고 하지 않고 레이저를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해가지고 이제 인디렉트하게 트랜지션을 만들죠. 그 실험적으로 이런 아까 레이저 트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밀하게 애tom 레벨까지 정밀하게 포커싱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있나 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원래 그 기술 자체는 이제 꽤 되기도 했지만 이제 최근에 특별히 더 임프루브가 많이 돼서 이제 트위저당 이제 아톰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트위저에 아톰이 여러 개가 트랩되기도 했는데 이제 지난 한 4, 5년 정도 전에 이제 트위저당 아톰을 한 개씩 잡는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잡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좀 확률적이에요. 이제 아톰이 여기 잡힐 때도 있고 트위저에 안 잡힐 때도 있는데 이제 지난 한 3년 정도 개발된 기술이 랜덤하게 이제 트랩을 많이 만들어 놓고 보면 한 50% 정도는 얘가 아톰이 잡히고 50% 정도는 아톰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아톰이 안 잡힌 거는 없애고 잡힌 부분만 실시간으로 리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 일렬로 나열된 이제 아톰들이 생기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일렬뿐만 아니라 이제 2디멘션으로도 하고 이제 원하는 지오메트리로 하는 기술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안재욱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실험 환경을 냉각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나요? 힐림으로 뭐 하거나. 물론 이런 모든 거는 이제 이 실험은 이제 베큐um 챔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레이저로 원자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온도라는 거는 그 얼마나 파티클들이 엔트로픽하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잡았으니까 이제 온도를 정의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죠. 이 시스템에서는. 예. 그 온도랑 아까 여기서 인피니티가 된다 하는 그 온도랑 약간 또 다른 의미죠.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기는 실험적으로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실험이란 관점에서의 온도고 제가 말씀드린 infinite temperature는 이 퀀텀 시뮬레이터가 시뮬레이트하는 그 이펙티브 해밀토니안 시스템에서의 이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10개 애tom이 잡혀 있는 요 실제 공간은 한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인가요? 아니면 뭐 좋은 질문인데요. 그 이 레이저 트위저랑 트위저 그 트랩 사이 간격이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게 이제 10개가 있으니까 뭐 이제 뭐 몇십 마이크로나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나 그 정도 되겠죠. 예. 네. 약간 좀 다른 종류의 질문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듣기에 그 퀀텀 아까 앰비센트 아이언 트랩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 퀀텀 컴퓨터를 구현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또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칼텍의 키타예프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그런 쪽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향으로의 실험이나 이론 쪽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톡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토폴로지컬 퀀텀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아이디어는 이제 다음과 같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큐빅 하나가 이제 굉장히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쉽죠. 이제 아톰 한 개, 혹은 무슨 MV 센터, 뭐 이제 뭐 슈퍼 컨덕팅 큐빅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토폴로지컬 퀀텀 컴퓨팅은 말하자면 이제 물질인데 이제 물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제 디제너러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그 디제너러시가 예를 들면 디제너러시가 4개가 있다면 4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다면 그 4개 중에 어느 스테이트에 있는지 우리가 로컬 메저먼트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은 어떤 에러가 로컬리 일어났을 때는 그 퀀텀 스테이트가 다른 퀀텀 스테이트로 옮겨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도 없으니까 그 인포메이션이 어떤 로컬 노이즈한테 이제 리뷰를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퀀텀 스테이트를 다른 퀀텀 스테이트로 하려면은 non local한 어떤 되게 특정 뭐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을 어떤 룹을 따라 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하는 그런 non local한 topologically non trivial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야만
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다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노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하죠. 왜냐면은 노이즈는 이제 피지컬리 로컬할 텐데 그 로컬 에러가 이제 큐빗의 값을 바꾸질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너무 그 큐빗의 값을 바꾸지 못하면 실제로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두지 말고 뭔가 피지컬한 엑시테이션을 만들어서 그 엑시테이션들을 매니플레이트해서 이게 걔네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이게 꼰다든지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진 않을까.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엑시테이션 브레이딩이라고 하고 또 그런 걸 활용하면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험 실험적으로는 이런 토폴로지컬 물질을 이런 말 그대로 막 물질인데 뭐 초전도체 같이 이렇게 물질인데 그걸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응집물리 분야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토폴로지컬 물질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고 또 그중에 이제 위드로우가 된 경우도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D 시스템이냐, 2D 시스템이냐, 그리고 걔네가 실제로 이런 브레이딩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톰 베이스드 시스템 혹은 아톰 라이크 베이스드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제 그 더딘 편이죠. 네. 네. 그 또 하나 약간 추가 질문 드리자면 아까 그 유니폼 랜덤하게 그 유니타리 매트릭스 샘플링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 실제로 그러면 그걸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어떤 뭐 그런 퀀텀 서킷 같은 형태로 적용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뭐 텐서 네트워크나 네, 프리 텐서 네, 네. 네트워크 뭐 이런 개념들이 거기서 좀 필요할 수 있나요? 뭐 크게 네, 네, 상관없이.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큐빗이 n개고 그 n개를 트랜스폼하는 이제 2 to the n by 2 to the n 유니터리를 유니폼하게 하 랜덤으로 샘플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시오렘이 증명이 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서킷이 있고 이 게이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게이시 적당히 랜덤하면 이렇게 서킷을 충분히 딥하게 했을 때 그 전체 유니터리가 결국에는 유니폼리 랜덤으로 컨버지 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유니폼하진 않지만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유니폼하고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이제 하 랜덤은 아니고 이제 2 디자인이나 3 디자인 정도만 어치브를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어치브하기 위해서는 뎁스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뎁스가 이제 시스템 사이즈만 리니어하게 그로우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국 이렇게 퀀텀 서킷이고 각각의 엘리먼트가 랜덤이고 뎁스가 충분히 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피델리티 실험할 때 이 노이즈 질문을 했었는데 노이즈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그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를 역이용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피델리티를 해석하기는 좋지가 못하고요. 그 노이즈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고도 측정을 할 네. 수 있다. 이 정도가 노이즈가 됐겠죠. 있다죠. 네. 네. 자, 혹시 뭐 끝내기 전에 다른 질문이나 뭐 아니면 최순원 교수님 뭐 이쪽 분야에 연구하는 대학원생들한테 뭐 좋은 코멘트나 뭐 이런 좀 덕담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 그 린드버그 시뮬레이터에서 실험하실 때 그 피델리티가 시간에 따라서 쭉 떨어졌잖아요. 그게 그 왜 시간에 따라서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피델리티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요. 이제 이니셜리 이제 큐빗을 전부 다 0 스테이트로 놓고 이제 00000 이니셜 스테이트로 놓고 요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타임 이볼루션을 합니다. 근데 타임 이볼루션을 이제 t만큼 했을 때 그 타임이 여기고요. 그 시간만큼 t만큼 지났을 때 그 결과값이 노이즈가 하나도 없을 때 값이랑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했을 때 값이랑 얼마나 오버랩이 되냐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실제 실험에서는 이 해밀토니안 이볼루션을 할 때 이제 레이저 프리퀀시가 이제 플럭추에이트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레이저의 페이즈가 플럭추에이트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톰들이 이제 트위저 안에 잡혀 있는데 이 트위저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면도 있고요. 이런 피지컬한 것들이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정확하게 임플레멘트 하는 게 아니라 해밀토니안이랑 조금 다른 해밀토니안 임플레멘트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어떤 디폴라이제이션이나 디페이징 같은 노이즈가 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볼루션 타임이 길어지면은 그런 노이즈가 어큐뮬레이트 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점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이 인탱글먼트 엔트로피를 같이 플랫하신 거는 인탱글먼트도 노이즈에 관련이 된 그런 펑션인 건가요? 이 엔테이먼트를 플랫한 이유는요. 사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는데 엔테이먼트는 노이즈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유니터리가 엔테이먼트를 얼마나 제너레이트 하냐는 건데 그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어떤 퀀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엔테이먼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엔테이먼트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러한 다이나믹스를 클래시컬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테이먼트를 많이 제너레이트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라고 쳤는데 사실 절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했는데 마이크로 세컨드가 뭐 그 절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쿼텀 시뮬레이터나 쿼텀 컴퓨터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쿼텀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초전도 큐빗으로 만들었을 때 시스템이랑 또 이제 리드버그 아톰으로 만들었을 때 시스템이랑 게이트 하나를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건 뭐 밀리 세컨드, 어떤 건 마이크로 세컨드, 뭐 이게 10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더 중요한 거는 게이트를 몇 번 하는 동안에 코히런스 타임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퀀텀 게이트를 하는 게 이제 아니라 이제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몇 개 하느냐를 퀀티파이드 하기가 쉽지 않고 대신 게이트를 몇 개 하는 거랑 이제 아날로거스하게 할 수 있게 엔탱글먼트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에서 이제 엔탱글먼트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는 뭐 엔탱글먼트가 이게 이제 러프하게 얘기를 해서 엔테이먼트가 3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게이트 뎁스가 3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뎁스가 3인 정도일 때 피델리티 디케이는 거의 뭐 9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이 피지컬한 타임뿐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로지컬한 타임인 거죠. 이제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엔테이먼트 플러트 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실험을 하실 때 이 타임 스텝 그러니까 쭉 한 6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실험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그 데이터를 메저먼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2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실험하고 메저먼트 하고 4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실험하고 메저먼트 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후자죠. 왜냐하면 이제 양자역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4 마이크로 세컨드 지나고 나서 메저먼트를 하면은 메저먼트 때문에 스테이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유의미하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제 4 마이크로 세컨드 측정을 하면은 웨이브 펑션이 콜랩스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측정은 이제 다른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으로 할 때는 4 마이크로 세컨드 쫙 정해놓고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뭐 몇천 번 반복을 해가지고 데이터 포인트 하나 뽑고 그 다음에는 이볼루션 타임을 예를 들면 뭐 4.2 마이크로 세컨드 해서 또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맨처먼트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좀 끝내야 될 시간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거기 그 동부 시간이 지금 보스턴이시죠? 네, 네, 지금 그러면 9시인가요? 저녁 9시 반? 그렇죠. 지금 10시 반이 아이고, 됐죠. 예, 늦은 시간까지 좋은 토크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자주 뵐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컬로퀴엄 세미나는 최순원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이메일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